둘째 계획이 없어 4개월 전에 루프 피임 시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 피임 방법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 남편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달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 저는 계획에 없던 둘째 아이를 낳기로 했는데요. 저는 산부인과 측에 책임을 묻고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산후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계획이 없어서 또 이런 시술을 하셨는데 임신이 됐군요. 이런 경우 산부인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족 계획을 하기로 하고 부부가 불임 시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었다. 네. 이 때문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몇 번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방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불임이 실패가 되었고 불임 시술이 실패가 되었으니까 나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 온갖 비용 다 청구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외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의 처음 2심 법원은 부모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가 최종 신급인 대법원에서는 외국의 대법원에서는 최소한 물질적으로나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었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때 했냐면 이런 사안에서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낙태가 위헌이 당시 죄송합니다. 낙태가 당시 허용이 안 되었을 때인 거죠.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네. 당시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에게 낙태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아이를 낳은 게 어떻게 손해냐라고 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양육비나 교육비 청구한 거 모두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대신에 예. 어느 정도 뭐 정관 시술이나 산정 관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 약간의 위자료 정도는 지급하겠다라고 한 게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시술에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이냐인 거죠. 그 SNS 상담에 보면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과거의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인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 산후비용, 심지어 아이 양육비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까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 살짝 해주셨거든요. 이거 가능할까요, 최 변호사님? 네, 요 지금 SNS 상담 내용만 봐서는 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 정신적 손해배상에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뭐냐면 네.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수술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받은, 제대로 된 설명을 받은 환자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을 보면 병원에선 임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낮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가능성이 반대로 말하면 낮다라는 건 임신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요렇게만 설명을 했다라는 게 막 너무 이게 수술을 병원에서도 뭐 하기 위해서 병원도 뭐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수술을 권유해서 막 수술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이거에 대해서 낙관적인 부분만 강조해 가지고 그 부분만 부각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수술이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희박한 확률인 것처럼 너무 과장해서 얘기했다거나 그 부분만 것이다, 부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뭐 임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위자료가 인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연을 봤을 때 보니까 남편 모르게 피임 시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술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낙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피임 시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우자의 동의까지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병원에 따라서 그 피임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시적인 피임이 있고 영구적인 피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구적인 피임을 하고자 환자가 시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생각을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라고 하고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배우자의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했는데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상대방에서 뭐 이렇게 뭐 남편이 뭐 이혼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피임 사실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뭐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이게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기타 더 이상 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라는 뭐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될 텐데 네. 뭐 피임 시술을 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 무슨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보기는 전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그 자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하고 노력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서 그런 상대방한테도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피임 시술을 하고 상대방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신뢰 관계가 이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몇 수도 년이 있다. 됐다라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연을 보고 또 하나 짚어보고 갈게 피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급격하게 뭐 살이 찐다든지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좀 갑자기 살이 찐 것 같다.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뭐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고지 부작용이 있음을 고지하는 부분, 설명 의무를 다한 부분과 시술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설령 고지했다 하더라도 시술 과정상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